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식량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목표 먼저 봅시다. 세계 주요 무슨 자원의 그렇지 식량 자원의 특성과 그리고 이런 식량 자원이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고 하는지 볼까? 분포 특징을 조사하고요. 식량 생산 및 그 수요 외에 식량을 생산하고 수요하는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 차이에 따른 국제적 이동 양상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먹는 거잖아. 여러분들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는 곡물도 있고 그리고 또 고기류도 있겠죠. 그래서 곡물 자원과 그다음에 목축업, 고기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먼저 보자. 얘들아, 요거는 무슨 자원일까? 자, 요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거예요. 쌀이죠, 쌀. 자, 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특징이 있다. 쌀을 키우려면 어디에서 키워? 논에서 키우지. 근데 논은 뭐가 필요해? 항상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물이 많은 기후 지역에서만 쌀 재배가 가능해. 자, 좀 까다롭지, 쌀은. 그래서 물이 많이 있어야 돼. 그럼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면서도 문화적으로 아시아 지역.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쌀 생산을 많이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쌀 같은 경우에는 키운 다음에 그거를 팔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워. 그러니까 쌀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쌀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어 있지. 이게 쌀이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했어요. 열대 기후 중에서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이 집중되는 열대 몬순 기후. 요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요때 이제 논에 물을 댈 수 있게 되면서 벼를 키우는 거야. 그 다음 작물 한번 볼까? 얘는 뭘까? 보리 아니에요. 자, 뭐냐면 밀입니다. 밀. 자, 얘는요, 쌀과는 다르게 조금 키우기가 편해. 왜냐면 얘는 물이 필요가 없어. 논에다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밭에다가 키우면 돼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곳에서도 되게 잘 키울 수 있는 작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먹잖아, 밀가루를. 그치? 전 세계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밀을 재배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재배를 하죠. 그래서 대량으로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사진은 요게 다 이제 밀 농사하는 지역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 작물이 뭘까요? 그쵸? 옥수수죠, 옥수수.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너무 규모가 큰 거야. 옥수수 밭이 너무 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대. 예전에는 약간 미드나 이런 거에 옥수수 밭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 이런 거 엄청 많이 다뤘었거든. 그러니까 옥수수 밭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옥수수 밭이 너무 넓으니까 못 찾는 거야, 그거를, 시체를. 이것처럼 옥수수는요 되게 규모가 크게 재배를 하는데요. 특히 어떤 나라에서? 미국에서 재배를 많이 해요. 미국에서. 요게 이제 옥수수죠. 옥수수가 특징이 하나 있어. 왜냐면 옥수수를 처음에 이렇게 심잖아? 그럼 한 달 지나면 엄청 막 이렇게 자라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굉장히 빨리 잘 자라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먹는 곡물 자원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식량 작물, 쌀, 밀, 옥수수가 있습니다. 쌀, 밀, 옥수수. 쌀 같은 경우에는 기원지가 어디냐 하면 중국 남부 및 동남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쌀의 기원지예요. 그래서 쌀이 기원한 요 곳에서 쌀 재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쌀을 많이 먹는 이제 밥 문화가 많이 생기게 된 거지. 자, 근데 이 쌀을 키울 때 좀 까다롭다라고 했어. 뭐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치,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기후가 강수량이 어때야 돼요? 많아야겠죠? 그래서 재배 조건에 어떤 기후 환경에서 키울 수 있냐?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재배를 할 수 있다. 논에 물을 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재배지는 아시아가 되겠죠. 기원지이면서. 자, 그리고 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쌀을 키우는 곳에서 거의 다 쌀을 다 먹어요. 그래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거의 일치해. 생산지, 소비지가 거의 일치하니까 수출을 많이 할까 안 할까? 키우는데 다 먹잖아. 그러니까 팔 게 어딨어. 그쵸?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 적습니다. 국제 이동량은 이제 얼마나 많이 이게 나라간 이동을 하느냐, 수출 수입과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키우는 데서 다 먹으니까 수출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쌀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되게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 쌀 자체가 인구 부양력이 높아. 자, 우리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가 인구 많은 국가가 어디가 있어? 그치, 중국이나 인도가 있잖아. 근데 이 인도, 중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쌀이 인구 부양력이 높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밀 특징 한번 볼게요. 밀은요, 어디에서 기원했냐면요, 서남아시아의 건조한 기후 지역, 여기 지역에서 기원을 했어요. 서남아시아의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전 세계로, 특히 유럽 쪽으로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 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쌀보다 훨씬 넓게 많이 퍼졌어. 자, 쌀은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그렇지 않죠. 물이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밀은 아무 데서나 잘 자라. 왜? 물이 필요가 없거든, 별로. 그래서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또 추운 것도 잘 견뎌, 건조한 것도 잘 견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지는 거지. 재배가 쉬운. 특히 이제 유럽에서 많이 재배를 하죠. 특히 프랑스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통계 그래프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작물인지를 찾게 될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특히 프랑스 주의해서 보세요. 자, 프랑스는 우리 빵이 유명하죠. 빵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죠. 자, 밀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하는 지역에서 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좀 약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많이 남아. 그래서 밀은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은 작물이에요. 많다. 보면 특히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국제 이동량이 많이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 사람이 많이 살지 않잖아. 땅덩어리는 넓은데, 근데 구대륙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대륙에서 재배한 밀들을 구대륙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
다음 작물 볼게요. 옥수수인데 옥수수는 어디에서 기원했냐면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아니야 아메리카에서 기원을 했어. 여기 고원지대가 있는데 예전에 옥수수랑 되게 비슷한 야생작물이 있었어. 근데 그 야생작물을 인간이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알이 많이 나오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옥수수는 요렇게 퍼졌죠. 자, 어디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할까요? 옥수수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옥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한다. 미국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옥수수 재배 조건 한번 볼게요. 옥수수는 밀처럼 되게 쉬운 작물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기후 적응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다. 그래서 우리 뭐 북한에서 옥수수,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이 좀 재배 환경이 안 좋은 강원도 이런 데서도 옥수수를 많이 키우잖아. 그래서 옥수수는 잘 자라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먹으려고 키우는 작물은 아니야. 너희 옥수수 많이 먹니? 선생님도 옥수수 잘 안 먹는데, 옥수수는 대부분 뭘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가축의 사료로 많이 사용돼. 돼지나 소들이 먹는 용으로 많이 키우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옥수수는 기름이 될 수 있다. 우리 석유가 되게 부족하잖아. 근데 이 옥수수에서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 바이오 에탄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쓰는 거지. 기름처럼. 그래서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이 되면서도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식량작물, 곡물 자원하면 쌀, 밀, 옥수수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게 중요한데요. 옥수수와 쌀과 밀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게 생산량이 많고 재배 면적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요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생산량. 요 왼쪽에서 보면 막대 그래프 제일 많은 거 뭐예요? 그쵸, 옥수수죠. 자, 그 다음에 많은 거 뭐야? 아, 거의 도찐 개찐인데, 그치? 자, 쌀과 밀이 비슷해요. 자, 옥수수는 왜 이렇게 생산량이 많을까? 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 재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는 사료로도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탄올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쓰임새가 많은 거야.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한다. 생산량이 많다. 물론 옥수수 알도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요. 재배 면적 한번 보세요. 재배 면적. 자, 뭐가 제일 높습니까? 그렇죠. 밀이죠.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요. 쌀. 자, 재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작물이잖아. 자, 근데 쌀은 어디에서만 주로 많이 먹어? 아시아권에서 많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밀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쌀이 꼴찌. 재배 면적만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 볼게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 요거는 뭐냐면 요만큼의 이제 작물을 키웠어. 곡물을 키웠어. 쌀, 밀, 옥수수 키웠어. 얼만큼 생산이 되는데 여기서 얼마큼 나오는데 요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야. 같은 면적에서 키웠을 때 뭐가 제일 효율이 좋을까?
요거 생각하면 되죠. 뭐냐면요, 옥수수예요. 옥수수. 그 다음은 쌀이고요. 그 다음은 밀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보니까 같은 면적의 땅에 심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또 생산량이 되게 많은 걸로 또 이어질 수가 있지. 그 다음은 쌀이잖아요. 쌀은 인구 부양력이 높죠. 쌀이 또 한 칸의 땅에서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이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야.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수출을 얼만큼 하냐는 거야. 얼마나 남아? 이런 것들랑 관련이 있겠지. 자, 가장 많이 남고 가장 국제 이동량 많다고 했어요. 국제 이동량이 많아. 어떤 작물? 그쵸, 밀입니다. 그 다음이 옥수수고요. 그 다음에 쌀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밀 같은 경우에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은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쌀은 국제 이동량이 적잖아요. 심고 키워,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다 먹잖아.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 대비 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이런 거 비교하시면서 왜 여기 이 작물이 재배 면적이 가장 넓고 왜 옥수수가 생산량 가장 많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외우면 절대 외워지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요 지도랑 그래프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 쌀의 이동과 밀의 이동인데 아까 쌀이랑 밀 중에서 국제적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작물이 어떤 거라 그랬지? 그쵸, 밀이죠. 보면은 밀 같은 경우에 일단 유럽권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점점점 생산지니까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게 훨씬 많네요, 쌀보다. 그쵸?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 유럽권에서 재배가 되고 이동이 많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쌀은 주로 아시아권에서 생산을 많이 하네요. 아시아권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동이 이게 해봤자 이만큼이야. 전 세계적으로 막 이동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동이 적다.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이 그래프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이 작물이 어떤 작물이냐 혹은 여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국가가 어디 국가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 전반적인 흐름부터 보자. 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재배를 한다고 했지? 아시아. 보세요. 국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타이, 파키스탄, 미국, 인도. 자, 대부분의 쌀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은 보통 아시아죠. 쌀은 아시아. 그 다음에 밀 보세요. 밀 같은 경우에 아까 어디가 좀 많이 있다고 했지? 유럽. 자, 중국, 인도 빼고요. 러시아, 미국,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 중요하다고 했죠. 프랑스가 있어요. 그러면 밀. 자, 밀 생산량. 밀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자, 그 다음 옥수수는 무조건 미국. 옥수수는 미국. 자, 옥수수 미국 말고 또 볼까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자, 우크라이나 제외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아메리카 대륙이죠. 라틴 아메리카잖아. 라틴 아메리카도 아메리카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과 아메리카에서 옥수수 많이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세부적인 걸 좀 보고 넘어가자. 자, 중국은 왜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 밀 생산량, 쌀 생산량. 중국은 아시아니까 쌀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밀 생산량에서도 왜 중국이 많이 할까?
중국은 인구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리고 땅덩어리도 넓잖아. 그러니까 많이 키우는 거야. 자, 근데 중국의 특징이 하나 있어. 수출량에서 중국 있어요? 없죠. 수출량에서 중국 없죠. 자, 중국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생산은 많이 하는데, 다 중국에서 쌀 키워, 밀 키워, 다 어디로 가? 중국 사람들이 먹어요. 심지어 중국은 그걸로 모자라서 수입까지 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생산은 많이 하는데 다 소비하니까 수출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쌀 생산량 중에서 이제 생산은 중국이 되게 많이 하는데 인도만 수출하는 거야. 자, 밀도 보세요. 자, 밀 같은 경우에 프랑스 꼭 기억하라고 했고, 자, 그런데 이제 밀 수출량에서 미국이 1등인 이유는 뭘까? 밀은 아무 데서나 다 잘 자라는데, 그치? 내한성도 있고 내건성도 있는데, 자, 미국은 일단 땅이 크죠? 근데 중국이랑 다른 점. 그렇지. 인구가 중국에 비해서 많지 않잖아. 그래서 인구가 적으니까 식량이 남아. 그러면 수출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되게 많이 하는데 다 먹어버리니까 수출을 안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남으니까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죠? 여기 부분이 이제 그래프 통계 요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를 진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찝어주잖아. 쌀은 아시아, 쌀 아시아, 밀 유럽, 특히 프랑스, 옥수수는 아메리카, 특히 미국.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 풀 때 어디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두드러지는지 특징을 잘 잡으시면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계의 목축업 한번 가볼게요. 자, 고기를 먹어요. 우리 어떤 고기들이 있을까? 동물들. 자, 소, 양, 돼지 이런 것들 있죠. 소, 양, 돼지. 자,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아까 선생님이 옥수수 할 때. 자, 요 나라 어디야? 미국이죠. 미국 보니까 옥수수 지대가 이렇게 넓네. 근데 옥수수는 사료로도 많이 쓴다 했잖아. 옥수수 키워서 목축지대 보내. 호남농업지대 보내. 동물들을 키우는데도 옥수수가 쓰이고, 그리고 기름을 만들 때도 쓰인다고 했지? 그치? 미국에서 대량으로 한다. 자, 방금 보는 옥수수지대 크기가 어떻냐면 우리나라 남한이 이만큼이야. 옥수수지대 거의 이만큼이었잖아. 그치? 우리나라 땅의 몇 배가 되는 그 땅들을 다 옥수수를 키우는 거야. 상상해보세요. 엄청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옥수수 보면은 미국과 브라질 같은 경우에 아메리카니까 옥수수 생산이나 수출 많이 한다. 그리고 우리 기원이 여기였죠. 옥수수는 멕시코 여기에서 기원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파되어서 키웠다. 자, 진짜 옥수수가 미국산이 많은가 보자. 스위트콘 오뚜기에서 만든 제품인데 보니까 원산지 어떻게 미국이라고 써져 있네요. 야, 진짜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나 보다. 그치? 우리가 먹는 식탁에서도 미국산 옥수수를 많이 먹을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 양, 돼지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요 친구가 이제 소죠. 소 같은 경우에는 농경사회에서 되게 중요하지. 이렇게 밭을 갈아준 일을 하잖아. 그죠? 노동력. 그래서 예전엔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됐어. 왜냐면 소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소는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었어. 자, 그런데 이 소는요, 소는 뭐가 많이 나와요?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소는 노동력 대신에 많이 활용이 된다. 그리고 고기뿐만이 아니라 우유, 치즈, 버터와 같은 유제품을 제공을 한다. 아주 귀한 친구네, 소는. 자, 그리고 아메리카나, 호주 같은 곳에서는 대규모로 목장에서 방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사 먹을 때 어디산 소고기 많이 먹어? 호주산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많이 먹잖아. 그치?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 그쵸? 아까 선생님이 이미지 잠깐 넘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고기 보면 이렇게 막 써져 있잖아. 여기 양지, 호주산, 미국산. 그쵸? 소고기 많이 재배가 됩니다. 자, 양 보도록 할게요. 양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건조한 기후에서 주로 사육을 할 수가 있다. 자, 돼지나 소보다 물이 덜 필요해. 자, 그리고 이 양은 고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유같이 이렇게 짜죠. 양젖을 짜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털도 쓰죠. 고기, 털. 그래서 이런 털 가지고 이제 양털로 하는 거 모직공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공업 원료로도 가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소나 양은 고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자, 아시아에서는 이 양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주로 돌아다니면서 유목해서 키우고요.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는 풀어놓고 키우죠. 이거 방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 볼게요. 자, 돼지는 유목 생활에 적합하지 않아. 정착 생활을 하는 동물이야. 돼지는 물을 많이 먹잖아.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선 사육 안 되지. 이슬람교에서 금지시키죠. 이슬람교 금지. 자, 물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조한 기후라고 했을 때 양을 가장 많이 키우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기후 양을 키우고요. 조금 더 습윤한 곳에서는 소를 키울 수가 있어요. 조금 습윤한 곳에서는 소를 키울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동물을 많이 키우고 어떤 동물이 고기가 많이 나오는지 사육 두수와 육류 생산량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육 두수, 육류 생산량. 자, 얘들아, 사육 두수는 뭘 많이 가장 키우냐야. 그래서 얘는 쓸모가 많은 동물일수록 많이 키워. 사육 두수가 많아. 자, 그러면 소, 양, 돼지 중에서 이것저것 쓸모가 되게 많아요. 가장 쓸모가 많은 동물 뭘까? 소죠. 왜? 소는 우유, 치즈, 버터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노동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소를 가장 많이 키워요. 그 다음은요. 양이죠, 양. 양은 양고기도 있고 양젖도 있고 양털도 있잖아. 근데 가장 고기만 먹는 게 돼지야. 돼지는 고기가 끝이잖아. 또 돼지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털도 없고 모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사육 두수를 생각할 때는 쓸모가 많은 동물이 뭘까? 자, 소는 노동력을 제공해. 너무 중요해. 많이 키워야겠지. 그 다음에 양 같은 경우에는 털이나 우유 이런 것들. 근데 돼지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고기만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육류 생산량, 고기를 제일 많이 주는,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 순서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 생각하면 우리 어떤 고기 제일 많이 먹어? 소고기 많이 먹어? 양고기 먹어? 돼지 먹어? 그래서 돼지를 제일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어떤 고기 많이 먹어요? 소고기 먹죠. 그 다음에 양고기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의 순서를 생각하면 육류 생산량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쓸모가 많은 동물, 그래서 많이 키우는 동물 생각하면요. 사육투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주요한 동물들 중에서 사육투수의 비율을 나타낸 거야. 자, 사육투수의 비율. 자, 소는 어디서 많이 키울까? 자, 소 보니까 브라질, 인도에서 많이 키우네. 자, 인도, 소, 뭐야? 힌두교. 그쵸? 브라질은, 자, 우리가 먹는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브라질에서 나와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햄버거 많이 먹으면 열대우림 파괴된다. 그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왜? 자, 햄버거를 많이 먹어요. 자, 소고기를 어디서 키워? 브라질의 열대우림에서. 자, 열대우림에서 소 키울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열대우림 다 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소를 많이 키우는데 목축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양 같은 경우에는 양은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다고 했잖아. 잘 키울 수 있다 했잖아. 건조한 곳에서.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다 건조한 국가들이네. 그치? 그 중에서도 호주 잘 기억해주세요.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 다음에 돼지는 무조건 중국이야. 중국.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야. 거의 절반.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 그리고 돼지고기 음식이 되게 발달했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소는 브라질, 인도, 양은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건조한 국가들, 돼지는 중국. 돼지 꿀꿀 중국.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지도를 먼저 봅시다. 육류의 이동인데요. 보니까 돼지고기 봐봐 어디야? 중국이 되게 많네. 그치? 자, 소고기 브라질, 인도라고 했어요. 자, 근데 화살표를 보면 중국과 인도에서 나가는 화살표 많아요? 거의 없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까 식량이랑 비슷한 얘기. 중국, 인도는 생산을 많이 하지만 수출을 하지 않는다. 왜? 이 지역에서 다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인구가 많아서. 자, 만약에 이 그래프가 뭐 소고기 이렇게 가려져 있고 돼지고기 이렇게 가려져 있다라고 치면 아, 중국에 표시되어 있는 요게 돼지고기구나.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막 이렇게 수출 이동해 오는 거 요거 소고기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역별, 대륙별, 가축의 사육 두수야. A, B, C는 소양 돼지 중에 하나야. 소양 돼지 중에 하나야. 한번 먼저 풀어봐. 자, 멈추고 풀었어요? 안 풀었으면 멈추고 한번 풀고 설명 들으세요. 절대 먼저 설명을 먼저 듣고 외울 생각을 하지 마.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다 푸셨습니까? 정말 다 풀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소, 돼지, 양 찾을 때 뭘 가장 먼저 보냐면 자, 중국은 뭐였지? 꿀꿀 돼지. 그쵸? 중국은 어떤 대륙에 있어? 아시아. 자, 아시아에서만 되게 많아요. 검정색깔 그래프 A 보면 아시아에서만 되게 많아. 그러니까 A는 돼지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소는 어디가 많았지? 브라질이랑 인도가 많았는데 소는 브라질이랑 인도는 아시아고 브라질은 아메리카인데 아시아는 근데 너무 다 많아서 좀 헷갈려. 그치? 그러면 아메리카에 많은 거 한번 보자. 아메리카에서 많이 피우는 거. 브라질이 어디 있어?
라틴 아메리카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C는 소예요. 그럼 나머지가 양일 텐데, 자, 양부터 찾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양 건조한 기후 그 중에서 어디를 찾으라고 했어? 호주를 찾으라고 했잖아. 자, 호주는 무슨 대륙에 있어요? 오세아니아에 있죠? 오세아니아 중에서 많이 키우는 동물. 그렇죠. B가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국은 돼지야. 돼지는 중국에서가 제일 많이 해. 자, 양은 호주야. 소는 브라질이야. 이렇게 알고 있어도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찾는 거는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도 해야 되지만 왜 여기 지역에서 많은지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래프 찾는 연습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식량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식량 관련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씩 쭉 다시 살펴보고 문제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